도시건축가 김재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 우리나라 공화국 대해서. 맞죠? 예.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조라는 분인데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프랑스 해가지고.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제가 좀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기하다고 네.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 라고 하던 판에 여기 오니까 뭐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때 올림픽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그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 진열돼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내고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상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도 받고 말이지. 그 양반이 분석한 이유나 이런 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네. 근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일단 어떠세요? 기분 느낌. 나쁘죠. 왜 나쁠까, 근데? 뭐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또는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런 일률적인 것 창의성이 같고 없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반은 넘습니다. 근데 절반 넘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60%예요. 인구의 60%가 인구 60%. 그래 지금 이제 전체가 한 1,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 수가. 그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한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 또 20% 차지해요.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우리는 지금 아파트라고 뭐가 떠오르세요? 모양이? 모양이 성냥갑처럼 일단 성냥갑처럼 그다음에 일률적이고 그다음에 높이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9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파트 그러면은 되게 5층이나 12층짜리 이렇게 다닥다닥 이렇게 쭉 일렬로 쓰는 이런 것만 했는데 지금 우리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고층화가 됐고 지금은 이제 아파트 그러면 다 고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파트라는 이름이 왜 나왔을까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 같은 고층 아파트나 이런 거는 다 맨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파트는 뭘 아파트라고 하냐면 다세대 주택을 아파트라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는 맨션이라는 용어도 썼었어요. 맨션을 일부 썼죠. 혼자 나온 맨 처음에 한강에 나올 때는
맨션이라는 한강 아파트라고 안 부르고 맨션이라고 불러서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가령 아파트먼트라는 거는 가령 프랑스 같은 데서는 아주 모든 게 다 아파트예요, 솔직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파트먼트는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는 뭐냐면은 그쪽에서는 콘도미니엄이에요. 콘도미니엄이라고 부르고 아파트먼트는 임대주택을 아파트먼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공공임대주택 있잖아요. 이런 걸 또 아파트라고 부르고. 근데 왜 우리는 아파트라는 이름을 저걸 했을까? 그걸 또 법적인 용어예요. 발음이 신기하네. 좋잖아요. 아파트. 아파트. 노래 나가기도 좋아. 네. 아파트 아름다운 발음하기도 나의 좋고, 아파트 예.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그런지 근데 만약 일본의 규정까지 따른다면 사실은 60%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도 다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80% 이상이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럼 이거 봐도 뭐 이상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기분 나빠지는 거 또 한쪽에서 느끼시면서 네.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주 보편적인 상태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거기서 살았고 네. 이제는 네. 대부분 20, 30대가 네. 그 외에 주거 형태에 대해서 겪어본 경험이 대단히 별로 적고 이제 적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편리하다고 아파트는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파트가 사는 곳으로라기보다는 사실 재산증식 수단이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파트입니다. 솔직히. 재산증식 수단이었죠. 정말 이건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딴 거 어떤 거를 자동차를 비하건 뭘 비하건 간에 이 아파트만큼 최고의 히트 상품이에요. 그리고 온 국민이 뛰어들어서 상품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저는 가끔가 나 이거 보면은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하면은 굉장히 아파트를 나쁜 거로 치거나 뭐 이런 거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사실은 지금은 그냥 아파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사는 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80%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를 아파트를 히트 상품으로만 보지는 말자. 우리 아주 보편적인 주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괜찮은 방식으로 우리 거로 만들 거냐. 이걸 고민할 때가 된 게 아파트를 다 아닌가. 허물고 개인주택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저기 하는 게 네. 아파트가 그럼 우리나라에서 왜 나왔느냐. 땅이 모자라서 나왔습니까? 그건 그렇게 아니죠. 이야기하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나왔습니까? 꼭 제가 그렇지도 않아요. 최단 시간 내에 최대의 사람에게 네.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처음에는 그런 목적 처음에는 그거죠. 예.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서는 재산증식 수단이 됐죠. 아니 일반 사람이 재산 증식이 아니라 저는 건설회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음에는 맞습니다. 주택공사를 도입을 해가지고 차관이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먹고 돈 해먹고 그 다음에 게다가 또 사전 분양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그 다음에 80년대에 가면은 그 석유 중동에 문제가 생기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서 민간 재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때부터 대기업들이 건설사로 뛰어들게 됩니다. 90년대에서는 신도시를 해가지고 합니다. 정부 정책도 2000년대 와서는 재개발 재건축도 이명박이 뉴타운 가지고 일감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 건설업자와 정부와의 유착 관계에서 만들어 나온 놓은 거네요. 만들어 놓은 거가 그건 확실한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이 사전 분양제 네. 돈이 없어도 네. 업체들이 그 집 살 사람 돈으로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업체들은 없거든요. 땅 짓고 헤엄치게 하는 거고요. 그렇죠. 정부는 땅에 대한 규제만 뭐 풀었다 쪼였다 하면서 하는 거고요. 그게 정권에 따라 다르고 특히 이제 민간 건설사들이 많아지면서부터는 민간 건설사들 끊임없이 먹거리를 적용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를 좋아하는 문화 연서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정부가 건설업자하고 그렇게 결탁해서 이쪽을 몰고 왔네요. 그런 점에서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자 그런 부분에 조정돼 왔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책이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니, 그 첫 단추를 이렇게 잘못 끼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한 번 이 맛을 본 업자들이 계속해서. 근데 지금도 재건축 초과 이득 환수제 같은 것 때문에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음에는 이러면서 도시를 망쳐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왔어요. 이제는 아파트 공화국의 의미가 어떤 거나 이미 만들어지면 어떡합니까?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저거 하는데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걸 가지고 아파트 얘기했고요. 다음 주에는 아파트 공화국이 문제가 아니라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단지요? 단지. 이제 아파트 단지로 만드는 게 문제다. 아파트는 누구나 살 수 있지만 네. 단지로 해서 대규모 건설사와 이런 게 우리나라의 문화로 자리 잡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또 제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자체보다도 예.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 단지 공화국이 문제다? 왜냐하면 자꾸 단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딱 놓고 자기네 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대형이 되면은 많이 지을 수, 전세대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팔기도 좋고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도 살다가 나중에 팔기도 좋고 이런 단지를 계속해서 만드는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파트는 우리의 보편적인 문화가 됐으나 상당히 왜곡된 부분에 의해서 지금도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제 자, 그럼 단지 합시다. 문화에 대해서는 내일 다음 주에 얘기할 주일에. 텐데 네. 궁금하네요. 그게 왜 문제인지. 네. 그 아파트 공화국이 된 것은 업자와 정부가 그 방향으로 결탁해서고 한 번 잘못 정착해지면 이렇게 망하는 거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한다고 생각하지는 김진애 맙시다. 박사님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 도시건축가 김진애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우리 겨울에 정책 공부 계속해서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택 정책 중에 주택 보급률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를 얘기했고요. 네. 오늘은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 우리나라 공화국 대해서. 맞죠? 예.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요. 이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붙인 사람은 프랑스 분이에요. 그래요? 네, 발레리 줄레쪼라는 분인데 한국의 아파트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하고 한국의 아파트를 연구를 프랑스 해가지고. 사람인데 프랑스 사람인데 지리학자인데 여기 와가지고선 제가 좀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좀 도와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흥이 되고 그때 올림픽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그 사람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대 병영을 보는 것 같다. 모든 게 남쪽으로 일자로 쫙 진열돼 있는 맞아요. 이런 병영을 보는 것 같다. 충격적이죠,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풍경입니다. 우리는 그냥 익숙해졌는데 우리는 별로 이제 뭐 다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알고 와도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상한 주거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나 러시아에는 이런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주의 나라냐 여기가 이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아파트 공화국을 이제 90년대 책 쓰고 2000년대 책을 여러 번 만났기 때문에 압니다. 신기하다고 네.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신기하죠. 특히 외국 사람이 처음에 오면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 정말 이건 뭐야?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해외에 좀만 우리나라 사람도 해외에 좀만 길게 있다가 들어오면 네. 그 이제 공항에서 쭉 들어오다가 아파트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랬구나. 네. 그리고 이제 그때는 더군다나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는 프랑스나 뭐 유럽에서도 1945년 전쟁 끝난 다음에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지었어요. 못 사는 사람들 신도시도. 근데 주로 못 사는 사람들, 이민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자꾸 슬럼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아파트는 안 짓는다. 라고 하던 판에 여기 오니까 뭐 엄청나게 무슨 막 통제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런 일률적인 것 같고 창의성이 없고 없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근데 보세요. 지금 아파트가 지금 우리나라 얼마 이상이 사는 것 같습니까? 몇 %나 아파트 안에서 사는 것 같습니까? 절반은 넘습니다. 근데 절반 넘은 지는 한참 됐는데, 이제 60%예요. 인구의 60%가. 인구 60%. 그래, 지금 이제 전체가 한 1900만 호를 조금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주택수가. 그 중에 1000만이 넘었습니다. 한 1030만 정도 되는데, 앞으로 더 늘겠죠. 근데, 이거 한 가지가 있어요. 아파트 외에 그럼 어떤 주거 형태가 있느냐. 단독주택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세대 연립주택인데 다세대 연립이 한 또 20% 차지해요. 내고 박사학위 논문 받고 책을 내고 난 다음에 이걸로 학술상도 받았어요. 프랑스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 가지고 아파트 공화국 이름 붙이고 자기네들 상도 받고 말이지. 그 양반이 분석한 뭐 이유나 뭐 이런 건 뭡니까? 그런데 이제 왜 그러면 이렇게 됐느냐. 근데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들으시면 일단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왜 나쁠까, 근데? 뭐랄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한계나 또는 너희들은 그냥 아파트에 다닥다닥 붙여 사는 사람들이잖아 라고 이렇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낮게 보는 듯한 낮게 느낌. 보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사실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예, 앞에 이상하게 아파트 아파트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